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안텔롭 오디오의 젠고 시너지 코어입니다. 자, 사실 안텔롭 오디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컨버터, 마스터 클락,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안텔롭 오디오에서 제조하는 라인업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도 사운드는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점. 자, 일단 한번 언박싱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 언박싱해볼 제품은 안텔롭 오디오의 젠고 시너지 코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도 역시 이 회사에 대한 소개가 빠질 수가 없겠죠. 안텔롭 오디오, 조금 특이하게도 2004년도에 불가리아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사실 상대적으로 신생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사실 90년대부터 명맥이 이어져 온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이고르 레빈이란 분이 계시는데, 원래 그분이 이 회사 이전에 아드바크라고 하는 오디오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셨었거든요. 아드바크 같은 경우는 아드싱크라고 해가지고 90년대 지금처럼 디지털 오디오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아드싱크라고 하는 거의 최초의 외장 클락 제네레이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기존의 회사를 접고 다시 설립을 한 게 지금의 안텔롭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클락 제네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역시나 만들다가 그 외에 컨버터라든가 지금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현재는 이제 모델링 마이크 같은 제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고가의 오디오 장비 라인업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디지털 오디오와 함께 발전을 했다는 게 저번에 리뷰했던 듀에3의 아포지와 좀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죠. 자, 일단 시너지 코어 FX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안텔롭에서도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DSP를 활용한 이제 복각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듀서 번들이 포함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6개 정도의 이제 자체 플러그인들을 함께 포함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안텔롭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라운지라는 회사에서 현재 수입을 하고 있죠. 유니버셜 오디오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SSL 제품들도 이제 기어라운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스타트 가이드, 자, 워런티 카드가 있고, 바로 여기에 기기가 보이네요. 자, 이건 USB C2C 케이블, 그리고 이제 C2C 케이블에 C2A 젠더가 같이 붙어 있군요. 자, 한번 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게인, 모니터, 헤드폰 버튼들이 있고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64비트 AFC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텔롭에서 말하는 자기들 디지털 클락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전면에 2개가 있네요. 네. 보통 이제 저가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폰 단자가 1개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2개가 붙어 있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메이드 인 불가리아, 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는 자, 라이닝, 그리고 하이지, 그리고 마이크를 포함하는 XLR 콤보 잭,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TRS와 그리고 RCA라고 해서 컨슈머 장비들까지 포함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피디프라고 해가지고 콕시열 단자를 통해 가지고 뭐 디지털 신호를 인 아웃으로 받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이건 아무래도 뭐 다른 컨버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을 할 때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USB 단자, 뭐 역시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고요. 뭐 데스크탑 제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드는 타입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품의 프리앰프 성능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하드웨어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텔롭에 많은 고민이 엿보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거기 있는데. 안텔롭 젠고 시너지 코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안텔롭 홈페이지로 먼저 가봅시다. 자, 바로 서포트로 가서 자, 젠고 다운로드, 자, 젠고 시너지 코어 다운로드 섹션, 자, 그리고 자, 안텔롭 런처를 다운로드 받고요. 바로 실행해주죠. 자, 그리고 재부팅을 한번 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디바이스로 돌아와서 자, 컨트롤 패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역시나 클락소스, 인터널, 그리고 스피디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인풋, 그리고 USB, 그리고 샘플레이트, 자,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 설정, 믹서, 그리고 또 뭐 8채널, 16채널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모니터와 헤드폰 관련된 믹서, 자, 디지털 아웃, 그리고 DAW, 인아웃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AFX라고 해가지고 안텔롭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폴로처럼 자체 DSP와 복각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뭐 이펙트를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채널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DSP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번들로 제공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컴프레서도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시그널 플로우 상에 바이패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적용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예 전체 바이패스. 자, 그리고 믹서 창. 자, 그리고 이제 헤드폰, 그리고 모니터. 자, 헤드폰 2까지.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믹서에 믹서 창에 어떤 걸 넣을지 채널상에 추가를 할지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젠고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플레이백 드라이버를 4채널을 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레코딩 채널도 이렇게 4개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스트리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죠. 자, 여기 DAW IO 세션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윈도우 WDM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연동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음악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 기본 장치를 제가 플레이백 1,2로 해놨죠. 자, 재생을 하면 자, 여기에 From DAW 란에서 플레이백 1, 2 채널이 재생이 되고요, 음악이. 그리고 제가 이걸 컴퓨터 플레이 1, 2로 해놨기 때문에 자, 이 레코드 3, 4 채널로 또 이제 라우팅이 돼가지고 자, 이 채널에 또 이제 이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뮤트를 하고 자, 5, 6번 채널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사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젠고의 루프백 채널 같은 경우는 모니터 헤드폰 1 그리고 헤드폰 2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DAW IO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자, 일단 음악을 틀어볼게요. 자, 이렇게 사운드가 나온다고 치면 자, 여기서 자, 루프백 헤드폰 1 모니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이제 라우팅이 되는데 이 DSP 믹서상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라우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리를 줄이시면 자, 여기 소리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레코딩 채널들을 OBS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채널을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제 OBS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DAW IO에서 제가 이제 루프백 채널을 레코드 3, 4 채널 이 채널로 만들어 놨었죠. 바로 오디오에 가서 자, 여기 3, 4번 채널을 세팅을 하고 적용을 한 후에 자, 여기 마이크 보조 4번이 앞서 말씀드린 루프백 채널이 되겠죠. 자, 게인 값을 올리고서 자, 믹서상에서 올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출이 된 후에 자, 일단 제 메인 마이크는 뮤트를 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뭐 추가로 뭐 대충 이런 플러그인 하나 걸어서 볼륨을 올린 후에 자, 음악을 틀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굳이 이런 루프백 채널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자유도가 좀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AW를 통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송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또 제 스튜디오 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젠고에 연결된 마이크는 자, DSP 믹서는 좀 내려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젠고로 한번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DAW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운드가, 자, 여기 플레이 3, 4로 나온 걸 다시 이제 믹서 창에서 이걸 세팅을 이렇게 해줘서, 자, 레코드 3, 4로 나가게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 878번 혹은 뭐 5, 6번 플레이 채널 또 선택을 해놓고요. 세팅을 해놓고, 자, 또 5, 6번으로 라우팅 되는 걸 DAW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송출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어디까지는 일종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텔롭 젠고 시너지 코어, 좋은 제품입니다. 훌륭한 DA단을 갖고 있고요. 단순히 컨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용도로 쓰기에도 훌륭한 DSP 믹서와 이펙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럼 리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리앰프, DA 사운드, 헤드폰 앰프, 훌륭한 DSP 이펙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컴퓨터와 연결 시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텔롭 오디오는 2013년도경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제 한 7, 8년 정도 되었으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때 안텔롭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이 연결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막말로 안 붙는 컴퓨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메인 인터페이스는 따로 두고 디지털 인아웃을 활용해 컨버터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죠. 지금은 아무래도 훨씬 많은 개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는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4, 5년 정도로는 사실 인식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다면 말이죠. 아무리 사운드 퀄리티가 좋다고 해도 막상 컴퓨터와 연결했을 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정상적인 연결을 위해 몇 번이고 드라이버를 재설치하고 재부팅을 해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또 젠고 같은 경우는 발매 당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나왔습니다. 출시 당시 문제가 되었던 헤드폰 출력 레벨의 문제라든가 인풋의 위상 같은 문제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그라운드 루프로 인한 노이즈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꽤 당황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안텔롭 홈페이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멀티탭을 통해서 다른 콘센트와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기적인 문제는 누구한테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안텔롭 홈페이지에 FAQ로 올라와 있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번에 리뷰했던 아포지처럼 안텔롭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음향기기 업체이긴 하지만 훌륭한 인터페이스 제조업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젠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안텔롭이란 회사의 문제인데요. 신제품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안텔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든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레가시 디바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안텔롭의 플래그십 라인업 중 하나였던 골리앗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첫 제품이 나왔고요. 2019년도에 3세대 제품이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거의 스마트폰 수준의 사이클로 신제품이 발표된 셈인데요. 문제는 프로 오디오 장비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USB 인터페이스 중에 아직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즘 사운드의 라일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후로 한 번의 페이스 리프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런 빠른 제품 사이클은 소비자를 지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텔롭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의 연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신제품을 낼 시간에 드라이버 개발이나 안정성 개선에 신경을 쓰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 출시된 젠고나 젠큐 같은 경우 다음 세대 제품이 언제 나올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운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DA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듀에3와 비교해서도 동급의 혹은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그에 비해 헤드폰 앰프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출시 초기에 출력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적인 싱어의 보컬 모니터링이라든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지만, 만약 본격적으로 믹싱과 마스터링을 다루는 음악인이시라면 스피커 출력단의 퀄리티에 비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쨌든 이러한 자잘한 문제점을 제외를 한다면 안텔롭 젠고 시너지 코어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 입문형 장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런데 또 100만원 이상의 인터페이스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저 같은 방송인 입장에서도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DSP 믹서의 자유도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70에서 100만원 사이대의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이 제품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좀 더 원활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